안녕하세요. 저는 트윈워드의 김건호입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해외 마케팅에 관심이 많으셔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 마케팅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마케팅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소셜 미디어도 있고 광고도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얘기할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오늘 저는 약 40분 정도에 걸쳐서 검색 엔진 최적화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계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래프는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검색 엔진에서 사람들이 검색을 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편은 모바일이고 오른쪽 편은 PC인데요. 회색은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주황색은 광고를 누른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 있죠. 검색 결과 누르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검색 엔진을 통해서 노출을 시키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파란색에 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란색에서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노출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SEO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계를 하나만 더 보면 검색 엔진을 통해서 들어오는 트래픽의 양이 소셜 미디어에 비해서 약 한 3배 정도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해외 마케팅, 특히 온라인 마케팅을 고민을 하신다면 다양한 마케팅 채널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검색 엔진 최적화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의 마케터들한테 조사를 한 결과를 보게 되면 트래픽을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본인들이 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블로그와 SEO가 랭킹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마케터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검색 엔진 최적화를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약 0.2%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해외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SEO를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거고 국내 마케팅에서는 SEO를 별로 해본 사람이 없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팩트가 되겠죠. 왜 그럴까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검색 엔진과 해외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검색 엔진이 다르기 때문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40분 정도의 이제 이 SEO에 대한 얘기를 검색 엔진의 차이, 구글과 네이버의 차이로부터 좀 시작을 해서 검색 엔진의 차이가 왜 SEO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보고요.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검색 엔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만들어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노출을 검색 엔진을 통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 엔진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최근의 SEO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구글과 네이버의 비교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구글에서 제가 개똥 부스러기 까먹 헛소리쟁이라고 검색을 해본 겁니다. 혹시 이 단어의 뜻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만들어낸 단어이기 때문에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근데 어떤 의미는 약간 그 감이 오시지 않나요? 제가 집에서 와이프한테 저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좀 면목이 없는데요. 어쨌든 이 단어는 신조어이고 복합명사거든요. 그런데 구글 검색 엔진이 나름 분해를 해서 뭔가 쟁이라든가 개똥이라든가 이런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검색 결과가 안 나오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만들어낸
신조어, 복합 명사를 네이버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비교를 해보면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구글에서는 연관 검색어로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는 작년에, 이건 작년 자료인데요. 작년에 이렇게 온라인 광고 대행, 그다음에 회사 이름들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거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왠지 구글은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예로는 이제 광폭 타이어 장점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본 건데요. 구글이 네이버의 지식인처럼 단답을 이렇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봤듯이 카페 글이나 아니면은 블로그 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구글 검색 엔진이 외국에서 만들어진 검색 엔진이지만 의외로 한국어도 굉장히 잘 똑똑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SEO 마케팅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검색 엔진들은 검색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상위에 올려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기준을 사용을 하는데요. 현재 구글은 약 한 250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그 콘텐츠가 해당 검색어의 상위 랭킹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라고 해요. 첫 번째는 그 콘텐츠가 해당 검색어에 대한 내용을 충실하게 담고 있는가. 두 번째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의해서 상위 랭킹에 올라갈 만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는 링크라고 해서 그 해당 콘텐츠가 다른 웹사이트나 다른 페이지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소셜미디어에 쉐어가 되었는가. 이렇게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상위 랭킹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해외 마케팅을 하려고 그러면 구글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 해외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구글이 원하는 기준이 이렇게 세 가지니까 이 세 가지를 맞추면 되는 거죠. 조금 이 검색 엔진 최적화에 대한 거를 좀 전체적으로 좀 용어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면요. 이 장표를 보시는 방법은 가운데에 있는 세 글자를 먼저 세 단어를 먼저 봐주십시오. 이제 사이트, 뭔가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진 웹사이트가 있다고 하고요. 그 웹사이트에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콘텐츠가 얹혀지는 거죠. 그리고 그 웹사이트를 내가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예요. 근데 이제 남의 웹사이트도 있죠. 그리고 남의 웹사이트와 내 웹사이트는 뭔가 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전체가 이제 인터넷,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프로그래밍으로 되어 있는 사이트와 그 다음에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콘텐츠로 나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남의 영역이 이제 링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 콘텐츠와 랭크브레인 링크는 각각 여기가 이제 랭크브레인에 속하는 많은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콘텐츠 그리고 링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상위 랭킹에 오를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만든 것을 검색 엔진한테 잘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 실제로 방문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서 소셜미디어나 다른 사이트로부터 링크를 받는 작업을 의미를 합니다. 여태까지 계속 구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구글은 나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텐츠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마케터들은 키워드별로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상위 노출을 시키는 노력을 통해서 마케팅 효과를 보아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네이버라고 하는 이제 검색 엔진이 상대적으로 문서의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해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콘텐츠나 뛰어난 콘텐츠를 만들어도 그 콘텐츠가 네이버에서 상위 랭킹이 되기보다는 내 콘텐츠를 퍼간 사람의 것이 상위 노출이 되거나 내 콘텐츠를 퍼간 사람의 것을 또 퍼간 사람의 것이 상위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막 콘텐츠의 질과는 상관없이 양으로 승부하는 바이럴 마케팅 업체의 콘텐츠가 상위 노출이 되는 시기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SEO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1, 2년 사이에 네이버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가 이제 C랭크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2년 전에 발표를 하는데요. 이 C랭크는 상위 랭킹이 되려면 뭔가 맥락에 맞아야 되고 내용이 충실해야 되고 또 잘 소비가 되는 콘텐츠여야만 한다. 뭐 이런 기준으로다가 상위 랭킹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작년에는 이제 DIA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알고리즘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검색 사용자 선호 문서라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퍼뜨린 문서가 더 상위 랭킹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의 목적은 뭐냐면 네이버의 알고리즘이 구글을 많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조금 더 증거를 좀 보죠. 요 밑에 그림은 작년에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디지털 마케팅으로 연관 검색어가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근데 올해는 이렇게 나와요. 좀 뭔가 정제가 된 것 같고 뭔가 어뷰징이 안 된 것 같죠. 그리고 이제 그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50만 원을 주면은 여기 연관 검색어를 넣어주겠다라는 마케팅 업체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업체들은 올해부터는 아마 다 문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모바일 같은 경우는 구글처럼 넘어가기도 하고 구글처럼 UI UX가 바뀌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블로그 공장, 뭔가 파워블로거가 있고 그 파워블로거가 화장품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으면은 그 글을 올려서 또 그 글이 상위 랭킹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없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태까지 이제 구글과 네이버를 비교를 하면서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검색 엔진은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이해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색 엔진은 그 이해를 바탕으로 검색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상위 노출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타겟 오디언스가 원하는 좋은 콘텐츠를 잘 만들기만 하면 어느 정도 SEO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약간 구체적으로 최근에 검색 엔진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외 컨퍼런스에서 저희가 가져온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자료는 이제 뭐냐면 2016년도에는 탑 10에 올랐던 검색 결과들의 평균 로딩 속도가 7.8초였는데 2017년도에는 5.8초로 빨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구글과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의 속도가 빠를수록 상위 랭킹으로 많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글이 돈 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 웹사이트의 로딩 속도가 느린 사이트를 굳이 상위 랭킹에 올려줄 이유가 없는 이유가요. 검색 사용자들이 한번 방문했다가 다시 오고 한번 방문했다가 다시 오고 이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검색 엔진은 광고를 노출할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이 굳이 사이트 속도가 느린 웹페이지를 상위 랭킹을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콘텐츠의 길이에 대한 얘기인데요. 2015년도에는 탑
탑10에 속했던 검색 결과들의 평균 길이가 1300자 정도였다면 매년 그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문 기준이기는 한데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검색 사용자들도 그렇고 검색 엔진도 그렇고 검색 사용자는 뭔가 검색을 딱 했을 때 상위에 나와 있는 페이지들이 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한 번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기를 원해요. 그리고 검색 엔진 입장에서도 짧은 내용의 콘텐츠는 그 콘텐츠의 주제가 뭔지를 알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길게 되면은 그만큼 머신러닝이나 자연어 처리 기술로 그 콘텐츠의 주제가 뭔지를 파악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콘텐츠가 길이가 좀 길고 내용이 풍부한 콘텐츠가 상위 랭킹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마케팅을 하신다고 그러면 일단 콘텐츠가 준비가 돼야 되고 그 콘텐츠는 속도가 빠른 웹사이트에 얹어져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 콘텐츠들이 품질이 좋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미국과 같은 경우는 이미 모바일 검색 사용자의 약 20%가 보이스 서치를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보이스 서치 말고도 이미지 서치인 경우에는 전체 사용자의 약 한 25%가 사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텍스트 서치만을 공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서치를 위해서 뭐 이미지마다 태그를 단다든가 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이스 서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콘텐츠 자체에 질의응답식으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마케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걸 이제 스니핏이라고 하는데요. 검색 결과가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검색 결과. 요 위에 두 개는 광고죠. 요 두 개는 광고고 요 밑에부터가 이제 검색 결과인데요. 그 사이에 뭔가 단답형으로다가 뭔가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싹 들어갔어요. 그거를 이제 스니핏이라고 하고 좀 이따가 뭐 피처드 스니핏이라고 이런 형태의 다양한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내용으로 노출을 더 상위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만들 때 좋은 품질로 그 다음에 길이도 신경을 써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뭔가 질의응답형 콘텐츠를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날리지 패널을 설명을 하는 건데요. 구글의 검색 결과가 굉장히 밋밋하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 생각도 약간은 바뀌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어떤 브랜드나 회사에 대해서 오른쪽에 영업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치인데요. 구글 마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마이 비즈니스는 네이버의 스마트 플레이스와 유사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뭔가 이제 로컬 검색이라든지 이런 데 유용하게 본인의 어떤 지역 정보라든지 영업시간, 전화번호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해당 지역에서 이렇게 오른쪽과 같은 브랜드가 뜰 수 있도록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해외 SEO를 하신다고 그러면 네이버의 스마트 플레이스를 국내에서 하셨던 것처럼 구글 마이 비즈니스 계정을 만드셔서 무료입니다. 계정을 만드셔서 브랜드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구글 포스트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구글 포스트라고 하는 제품이 별도로 있고 역시 공짜인데요.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구글 포스트입니다. 구글 마이 비즈니스에 들어가셔서 계정을 만들고 나면 구글 마이 비즈니스 내에 구글 포스트라고 하는 메뉴 항목이 있어요. 그 메뉴 항목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벤트라든지 행사라든지 뭐 이벤트랑 행사랑 같은 얘기군요. 뭐 새로운 소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올리게 되면 검색 결과에 그 내용이 이렇게 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색 엔진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광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제시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뭐 난리지 패널이라든지 구글 마이 비즈니스라든지 아니면은 구글 포스트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검색 결과 내에 여러분들을 노출시키는 일들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색 결과에 사진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별표도 보이고 다양하게 이런 게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검색 결과에서 저렇게 사진이라든지 평점이 보이면은 더 누르고 싶죠. 그리고 누르면 누를수록 또 그 콘텐츠가 점점 상위 랭킹이 돼요. 왜냐하면 사용자한테 인정을 받았다고 검색 엔진이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되느냐? 웹사이트를 만들 때 이제 스트럭처드 데이터라고 하는 포맷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웹페이지를 만들면서 스트럭처드 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더 삽입을 해주면 검색 결과에 사진과 별점 이런 것들이 뜨는데 그렇게 뜰 수 있는 종류가 몇 가지가 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5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어떤 콘텐츠 중에 상품이 있다. 그러면 그 상품 관련한 뭐 사진, 가격 이런 거를 검색 결과에 노출시키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웹사이트를 구축을 하면서 그 해당 페이지별로 스트럭처드 데이터를 이렇게 삽입을 해주시면 그게 검색 결과에 뜨는 거예요. 아울러서 처음에 검색 상위 알고리즘 덩어리 큰 거 3개 그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는 이제 콘텐츠, 그 다음에 뭐 랭크 브레인, 그 다음에 이제 링크. 그리고 이제 링크에 대해서는 아마 뭐 링크 폭탄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SEO를 한다고 하면 어떤 걸 주로 많이 했냐면 프로그래머가 약 뭐 10만 개 정도 되는 웹사이트를 자동으로 하루 만에 만들어요. 사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10만 개의 웹사이트가 의뢰를 받은 광고주의 웹사이트에 링크를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링크를 많이 받은 웹사이트가 검색 엔진 결과에 상위 랭킹에 뜨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의 링크 빌딩들을 많이 SEO 업체들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잔 뮬러라는 사람은 그 구글에서 SEO 관련된 어떤 책임자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검색 랭킹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쓸데없는 링크가 많이 오면 오히려 순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바이럴 마케팅을 하듯이 해외에서 만약 바이럴 마케팅을 하시게 되면 검색 결과에서는 랭킹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링크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링크의 품질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링크가 필요하냐? 보통 한 그 3가지 정도의 링크가 필요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치약회사면 어떤 링크가 필요하냐면 이제 그 동종업계 예를 들면은 경쟁사 치약회사가 그 회사한테 링크를 주는 거예요. 되게 힘들겠죠. 근데 힘들지만 그게 발생했다라는 거는 인정해 줄 만하죠. 그러니까 검색엔진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뭔가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교육기관 같은 곳에서 링크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청와대로부터 링크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예요. 그것도 되게 힘들겠죠. 그렇지만 그게 발생을 했으면 인정해 줄 만하지 않나요? 검색엔진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와우, 이 정도로 링크를 받았어? 그러면 상위 랭킹 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세 번째는 이제 뉴스 사이트라든가 아니면은 해당 주제에 대해서 권위가 있는 사이트. 예를 들면 뭐 건강 관련된 사이트인데 그 건강 관련된 사이트가 굉장히 상위 랭킹을 이미 하고 있는 데고 그 웹사이트에서 제가 만약 치약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 웹사이트를 언급을 하면서 링크를 줬어요. 예를 들면
뭐 건강에 좋은 치약 5개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저희 회사 링크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지 어떤 그런 콘텐츠 밑에 댓글을 달아서 그 댓글에 링크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뭐 다음 아고라나 이런 것처럼 미국의 레딧이라든지 이런 데서 링크를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링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좋은 곳으로부터 관련 있는 곳으로부터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거나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돈 준다라는 거는 굳이 우리가 SEO를 한다는 의미가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만이 만들 수 있는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퍼블리싱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SEO는 어떻게 하면 타겟 오디언스가 관심이 있어 할 만한 콘텐츠를 쉽고 빠르고 잘 만들 것인가에 초점이 더 맞춰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최근 SEO의 동향을 정리를 하자면 일단 테크니컬한 부분에서는 속도라든가 아니면 모바일 친화도라든가 보안 프로토콜 이런 요소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콘텐츠는 과거에도 중요했지만 앞으로도 점점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링크 빌딩은 개수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받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12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이제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주제는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최대한 12분 안에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불충분한 내용이 있거나 그러면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충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엔진 최적화는 이 비즈니스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마케팅 대행사에 맡기셔서는 안 됩니다. 마케팅 대행사에 맡기더라도 반드시 비즈니스 이해라고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끔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판매를 하려고 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어떤 장점과 단점, 경쟁자들이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테크니컬 SEO라고 해서 우리가 힘들어서 만든 콘텐츠가 검색 엔진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키워드 리서치를 통해서 우리만이 만들 수 있는 콘텐츠에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 근데 그 중에서도 타겟 오디언스가 많이 검색을 하는 그런 키워드를 발굴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기존의 콘텐츠를 고치거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콘텐츠가 검색 엔진에 노출이 돼서 사람들이 왜 우리 사이트를 방문했는지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모니터링인데요.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툴이 구글 서치 콘솔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구글 어널리틱스는 쓰고 계신데 구글 서치 콘솔은 안 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해외 마케팅을 하신다 그러면 서치 콘솔을 반드시 쓰시길 바라고 구글 서치 콘솔은 네이버의 웹마스터 2라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기능이 많고요. 이제 어널리틱스를 통해서는 이제 우리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이 디바이스가 뭐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성별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알 수 있지만 구글 서치 콘솔에서는 어떤 키워드로 우리 사이트를 방문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겟 고객의 어떤 의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이제 SEO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크니컬 SEO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텐데요. 이 테크니컬 SEO는 이제 개발자하고 좀 많이 협업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툴을 제가 한 2개 정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이제 스크리밍 프로그라고 하는 그런 툴이 있고요. 무료 툴입니다.
스크리밍 프로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SEO 메이터라고 하는 툴이 있어요. 이런 툴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사이트 주소를 입력을 하면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리서치를 하기 위해서는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많은 마케터 분들이 타겟 키워드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타겟 키워드, 제가 만약에 치약회사면 치약회사로서의 타겟 키워드는 당연히 뭐 치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건강한 치약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밖에 또 뭐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마케터의 직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검색 엔진 업체가 제공하는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보다 더 나은 키워드를 발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런 거를 도와주는 툴이 이제 키워드 리서치 툴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는 우버 서제스트 같은 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제 트위너드 아이디어즈라고 하는 툴인데 이 툴은 유료입니다. 그 밖에 네, 그런 앤서 더 퍼블릭 이런 툴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키워드를 얻었다고 치면 시간 관계상 요거는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 키워드를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키워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너무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고민을 안 하셔도 되고요. 타겟 키워드를 잘 정했으면 그 키워드를 그냥 여기저기 다 갖다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회사의 캐치프레이즈, 뭐 회사의 모토 이런 데 쓰셔도 되고, 이메일 마케팅을 하실 때 메일 제목에 쓰셔도 되고, 비디오를 제작을 하실 때 비디오 스크립트 안에 넣으셔도 되고, 블로그 콘텐츠를 만들 때 블로그 안에 넣으셔도 되고, 이제 특히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받으려면 나름 좀 제목이 좀 누르고 싶은 욕구를 좀 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팁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해외 마케터가 반드시 알아야 할 SEO 팁 5개 뭐 이런 식의 콘텐츠를 만약 만드실 수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렇다고 제가 낚시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업 마케팅에서 낚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언론사도 아니고 기업이 그런 식으로 낚시를 했다가는 엄청나게 평판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되, 갖고 계신 콘텐츠가 보다 더 잘 노출이 되고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이런 제목 관련된 테크닉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페이지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에 대한 거예요. 사실 좋은 콘텐츠 만들면 컨버전이 올라가고 상위 랭킹에 올라간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모르는 회사도 없고. 근데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게 힘든 것 뿐이거든요. 그거를 그래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콘텐츠 제작 프로세스를 보시는 것처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짐작컨대 많은 마케터 분들이 어떻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계시냐면요. 먼저 콘텐츠 제작 담당자가 있으세요. 누가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콘텐츠 담당을 하는 콘텐츠 마케터의 어떤 주관이라든지 한계에 의존을 해서 콘텐츠를 만들게 되고, 그 콘텐츠가 실제로 우리의 타겟 오디언스가 좋아할 수도 있지만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방법을 바꿔서 전략적으로 먼저 키워드를 선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키워드가 들어있는 타이틀만 만드세요. 그리고 그 타이틀에 들어갈 콘텐츠 내용을 나름 뭔가 뼈대라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콘텐츠가 언제 발행이 되면 좋을까, 이런 편집 달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콘텐츠를 누가 만들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는 맨 마지막에 정하는 방식이 가장 훌륭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집 달력이 나왔으면 어떤 콘텐츠는 오케이, 콘텐츠 마케터가 만들 수 있겠어. 어떤 콘텐츠는 이거는 대표이사께 부탁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콘텐츠는 옆에 기술부서한테 요청을 해야 되겠는데, 이 콘텐츠는 그냥 아예 아웃소싱을 하자.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사결정 없이 그냥 담당자 한 명이 알아서 콘텐츠를 일주일에 하나씩 무조건 발행해 라고 하게 되면 이게 콘텐츠 마케팅의 효과도 없고 SEO로서 효과가 날 가능성도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 서치 콘솔을 이용을 해서 어떤 키워드로 우리 회사 웹사이트에 방문을 했는가를 계속 보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회사 고객 중에 그 B2C 제품을 저희 회사에 의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B2C 관련해서 키워드 리서치를 하고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트래픽을 이렇게 모으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실제로 소비자들이 B2C가 아니라 B2B인 경우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상품 구성을 B2C용으로도 만들었지만 B2B 패키지로도 만들어서 판매를 함으로써 매출 향상이 굉장히 많이 잘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특히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니터링, 즉 SEO가 단순하게 상위 랭킹에 그냥 오르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트래픽을 높이려면 어떻게 보면 키워드 광고가 제일 효과적일 수도 있고 디스플레이 광고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SEO가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이제 트래픽 이상의 것을 내가 얻고 싶다. 돈을 안 쓰고도 계속 트래픽을 얻고 싶다. 이렇게 되려면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과정도 좀 바꾸실 필요가 있고 키워드 리서치를 전략적으로 하실 필요도 있고 그 결과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인사이트를 얻는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외 마케팅을 하시면서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제 가장 여태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일 수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마케팅의 종류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메일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뭐 PR을 보낼 수도 있고 소셜 미디어로 고민할 수도 있고 키워드 광고도 하실 거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실 거고 뭐 전시회 참가도 하실 거고 해외 바이어 발굴 및 모집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실 텐데 이렇게 다양한 해외 마케팅 캠페인을 하실 때 이 각각의 캠페인들을 좀 이렇게 묶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묶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라고 하는 것, 즉 우리 회사 제품과 서비스를 어떤 메시지로 전달할 건지를 먼저 잡으시고 그걸 가지고 웹사이트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전시회 배너도 만드시고 그걸 가지고 이메일 마케팅도 하시고 그걸 가지고 영업 머티리얼도 만드시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효과를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효과가 좋았어. 그럼 계속 그렇게 가는 거고 아니야 효과가 아니야 좋지 않았어. 그러면은 업체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업체도 물론 바꾸실 필요가 있지만 키워드 전략을 다시 바꾸면서 그 키워드 전략에 맞춰서 다른 마케팅 캠페인도 정렬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검색 엔진 최적화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충분하지 못했을 것 같고 제가 또 잘못 전달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여기로 이메일을 주시면 충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